수험생이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내가 지금 실력이 늘고 있는 게 맞는 건가? 이거 지금 어려운데 시험 때까지는 극복이 되는 건가? 뭔가 제자리 걸음하는 기분인데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보통은 지금 내가 성취감 같은 걸 느끼기 어렵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열심히 독서실에 출퇴근하지만 딱히 나아지는 건 없고 뭔가 정체된 느낌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될 부분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공무원 했던 사람입니다. 오늘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는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작게 보는 습관인데요. 말 그대로입니다. 큰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게 생각하는 습관이죠. 나는 행정학이 약해. 나는 수학 포비아가 있어. 이렇게 큰 단위로 생각하고 그 과목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행정학 재무행정 파트가 너무 약해.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재무행정 파트에서 예산 이론 쪽이 잘 정리가 안 돼. 더 극단적으로는 나는 이 표가 잘 안 외워지더라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작게 보는 거죠.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그저 큰 덩어리로 행정학, 행정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.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오르기도 힘들고요. 반면에 작게 보는 습관, 그러니까 내가 행정학 예산 파트의 예산 이론 파트가 취약하다, 이렇게 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습니다. 그냥 그 예산 이론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. 하버드 대학교 인지심리학 박사 데니얼 윌링햄의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따르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측면만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. 예컨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연구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단어 선택, 문장 구조 변경하기 같은 것들을 연습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. 여러분은 쪼꼬미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화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. 요약하자면 말도 안 되는 덩치 차이를 극복하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통에 돌을 맞춰서 승리한 일화죠. 다윗이 골리앗의 거대한 피지컬에만 압도되어 어떡하지? 이러고만 있었다면 우리가 그 일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시 덩치가 짱이다 뿐이었을 겁니다.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몸뚱이 중 오직 머리통만 날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, 그러다 보니 거기다 돌을 던지자는 해결책을 찾아서 집중 타격을 했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마침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머리를 잘 써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. 이렇게 가급적 작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희미하고 거대한 걸 상대할 때보다 해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.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면 자기 효능감 내지는 성장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죠. 그리고 비록 오늘 해결이 잘 안 되더라도 큰 덩치에 압도되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보다 일부 전진했다는 느낌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는 빡센 거부터 하는 습관인데요. 일종의 계획하는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공부를 하다 보면 저처럼 계획을 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나도 계획 한번 짜서 공부해볼까? 하는 욕구가 생기긴 할 텐데요. 계획을 짜신다면 특별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하루의 시작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뭘까요? 간단합니다. 어쩌면 내가 이 과목 때문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과목입니다. 우리는 그 과목을 내 하루 공부 일과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. 커트라인이 90점 정도에서 형성되는데 내 행정학 점수가 아직 60점, 70점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당연히 행정학을 해야 됩니다. 못해도 80점, 85점 정도까진 나오게 해야겠죠. 근데 그러기가 참 힘들어요. 그냥 싫으니까. 그래서 내가 좀 하기 수월한 것들, 영어 단어 암기든 기출문제 복습이든 아무튼 뭔가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 공부 시작점에 배치하고 빡센 거는 뒤로 빼버리기 쉽죠.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만 빡센 과목을 하루 일과의 후순위로 빼버리는 날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목은 더욱더 건드리기 힘들어질 겁니다.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덤이고요. 다른 과목 점수로 어떻게 커트라인을 퉁칠 수 있지 않을까? 시험이 좀 쉽게 나와주지 않을까? 이런 양심 없는 기대를 하면서도 불안함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. 반면에 나한테 중요하고 빡센 걸로 시작하는 습관이 생기면 아주 바람직한 결과가 생깁니다. 첫 번째로는 일단 성적이 올라요. 앞서 말씀드린 작게 보는 습관과 결합시켜서 급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정복한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당연히 실력도 쌓입니다. 두 번째로는 다음에 할 것들이 가벼워져요. 뭔가를 성취할 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. 도파민은 다음에 할 일들을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호르몬이죠. 아침에 나한테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 자신감이 생길 거고, 자신감이 생긴다면 뿜뿜된 도파민으로 인해서 남은 공부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. 단어 100개 암기, 인강 6강 듣기,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오늘의 스타트로 공부했던 가장 중요하고 헤비했던 것에 비해서 엄청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. 10kg 아령으로 10분 동안 운동을 했는데 핑크 아령으로 10분 더 하라고 해서 기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. 근데 거꾸로 쉬운 것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아마 끔찍할 겁니다. 이처럼 중요한 것들로 내 하루 공부를 시작하면
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물론 분명한 단점도 있어요. 바로 하기 싫은 걸 참는 마음이 아침부터 필요하다는 거죠. 공부하러 책상에 앉는 게 정말 끔찍한 그 이상일 겁니다. 솔직히 쉽진 않죠. 하지만 어려운 만큼 이걸 잘 이겨내고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을 하루 공부에 시작에 해낼 수 있다면 같은 시간을 남들보다 몇 배는 압축적으로 쓸 수 있고 정체된 느낌 없이 확실히 성장하면서 공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편하게 공부할 때보다 1년 이상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. 세 번째는 단순화하는 습관인데요. 이걸 그냥 기록하는 습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발전 과정을 점검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목표를 더 많이 달성을 한다고 하는데요. 혹시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에 적어두시지는 않으신가요? 기출 80에서 130페이지, 한국사 무장투쟁 파트 공부, 단어 데이 10에서 15. 이거는 좀 곤란해요. 이런 건 사실 그냥 내가 오늘 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용도, 그 이상의 용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일상을 나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정체감을 느끼기 딱 좋죠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페이지, 분량을 기록하는 것 대신에 내가 새롭게 클리어한 내용들 또는 공부하다가 새로 깨달은 것들 아니면 내가 공부할 때 느꼈던 감정들을 적는 걸 권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대 무장투쟁 공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오늘 20년대 무장투쟁 부셨다 하고 옆에 그거를 이해한 그림 같은 걸 그려보고 영어 모의고사 풀이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읽어보니까 오래 걸리더라, 그냥 앞에만 보고도 풀리더라, 이런 분석, 그리고 와 내가 2번으로 풀고 답을 4번으로 적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실수의 기록을 남겨보기도 하는 거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보통 기록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많아야 5가지 정도겠죠. 당연히 없는 날도 있고요. 그렇지만 그렇게 하루 몇 개씩 수십 일, 수백 일이 쌓이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새로 깨달은 내용들은 수백, 수천 가지가 되는데요. 그런 것들을 작은 수첩에 정리해서 짬날 때마다 보면 그 자체가 곧 훌륭한 복습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공부를 교정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죠. 또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살아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내가 공부한 그 여정들이 새록새록 연결이 되면서요. 아, 내가 그래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구나, 이런 감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. 그냥 무미건조하게 데이 1에서 5, 문제 100문제 이렇게 적었을 때와 비교해보시면 느낌이 확 다를 겁니다.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이걸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단순히 분량을 기록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긴 해요. 저도 다 해본 겁니다. 대다이어리 계절인 새해 1월 달에 교보와 트랙스 가서 다이어리를 사고 책을 20등분, 30등분해서 분량을 나눈 다음 매일매일 나눠서 하고 적어보는 거 저도 다 해봤었죠.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별로더라고요. 잘 지켜도 내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공허했고 못 지키면 그대로 그냥 멘탈 나가기만 하고 사실 저도 마치 저도 그렇게 한 것처럼 딱딱 몇 달 플랜, 책 며칠 만에 다 보기 이렇게 칼같이 계획 짜서 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더 쉽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. 다만 제가 그게 너무 안 맞았고 막상 중요한 시험 준비할 때는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. 아마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칼같은 계획 짜기 영상은 구경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 없이 무조건 성장하는 공부 습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작게 보기,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기, 몇 페이지를 했냐보단 어떤 걸 새로 알고 깨달았는지를 기록하기, 이 3가지는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. 저는 이 방법으로 5개월 만에 7급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무슨 시험을 혹시나 준비할 일이 있으면 정확히 이 습관들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겁니다.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